한국에서 태어나서 아무 생각 없이 돈을 벌면 상위 10%가 될 확률은 10%가 아니에요. 거의 0%에 가깝습니다. 이유는 단 하나, 사고방식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순자산 상위 1%에 들려면 얼마가 필요한지 아세요? 33억 원이에요. 상위 10%는 10억 5천만 원이고요. 그런데 진짜 충격적인 건 따로 있어요. 상위 10% 가구가 전체 순자산의 44.4%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나머지 90%가 55.6%를 나눠 갖는 거죠. 7년 전만 해도 이 비율이 41.8%였는데 격차가 점점 벌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어요. 부자들이 읽는 책, 그들의 투자 원칙, 재테크 비법들, 이런 정보는 이미 세상에 넘쳐나잖아요. 워런 버핏의 투자 철학은 유튜브에서 무료로 볼 수 있고 부자 습관에 대한 책은 서점에 산더미처럼 쌓여 있죠.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가난할까요? 성공한 사람들이 뭔가를 숨기고 있는 걸까요? 사실 그들은 아무것도 숨기지 않아요. 문제는 우리가 그들의 사고방식을 제대로 배운 적이 없다는 거예요. 학교에서 수학, 영어, 과학은 가르치지만 돈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가르쳐주지 않았거든요. 2024년 전국민 금융이해력 조사 결과 한국 성인의 금융이해력 점수는 65.7점이에요. 특히 20대 청년층의 점수가 가장 낮게 나왔어요. 돈을 가장 열심히 벌어야 할 나이에 돈에 대해 가장 모른다는 거죠. 오늘은 부자들이 숨긴다고 오해받는 10가지 사고방식을 하나씩 파헤쳐 볼게요. 이건 비밀이 아니에요. 그냥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았을 뿐이에요. 삽사인 첫 번째, 돈은 도구일 뿐 목표가 아니다. 많은 사람들이 돈을 많이 벌고 싶다고 말해요. 그런데 부자들에게 같은 질문을 하면 대답이 달라요. 내가 원하는 삶을 살고 싶다고 말하죠. 차이가 뭘까요? 돈을 목표로 삼으면 이상한 일이 벌어져요. 1억을 모으면 2억이 목표가 되고 2억을 모으면 5억이 목표가 되죠. 끝이 없어요. 반면 은퇴 후 제주도에서 카페를 운영하고 싶다. 같은 구체적인 목표가 있으면 필요한 금액이 명확해져요. 그 금액에 도달하면 더 이상 돈에 집착하지 않아도 되죠. 부자들의 52%는 매일의 습관이 재정적 성공에 가장 중요하다고 답했어요. 반면 가난한 사람들 중에는 겨우 3%만 이에 동의했대요. 부자들은 돈 자체가 아니라 돈을 만드는 습관과 시스템에 집중해요. 삽사인 두 번째, 소득이 아니라 저축률이 중요하다. 월급 300만 원 받는 사람과 700만 원 받는 사람이 있어요. 누가 더 빨리 부자가 될까요? 당연히 700만 원 받는 사람이라고요. 꼭 그렇지 않아요. 300만 원 받는 사람이 매달 100만 원을 저축하고 700만 원 받는 사람이 50만 원을 저축한다면 결과가 달라지죠. 한국 상위 1% 가구의 평균 경상소득은 연 2억 4천만 원이에요. 그런데 이들의 연간 소비 지출은 7,400만 원 수준이에요. 벌어들이는 돈의 70%를 저축하거나 투자하는 거예요. 반면 일반 가구는 어떨까요? 소득의 대부분을 소비에 쓰고 남은 돈을 저축하려고 해요. 그런데 남는 돈이 거의 없죠. 부자들은 순서가 반대예요. 먼저 저축하고 남은 돈으로 생활해요. 월급 들어오면 자동이체로 30% 먼저 빼고 나머지로 생활한다는 거죠. 이 단순한 원칙 하나가 인생을 바꿔요. 삽사인 세 번째, 복리의 마법을 진심으로 이해한다. 워런 버핏이 60년간 연평균 약 20%의 수익률을 기록했다는 건 유명한 얘기예요. 그런데 진짜 충격적인 건 따로 있어요. 그의 재산 중 99% 이상이 50세 이후에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65세까지 벌어들인 돈은 전체 재산의 10분의 1도 안 돼요. 왜 그럴까요? 복리 때문이에요. 1,000만 원을 연 10% 수익률로 투자하면 10년 후 2,590만 원이 돼요. 괜찮죠? 그런데 20년 후에는 6,700만 원, 30년 후에는 1억 7,400만 원이 돼요. 시간이 갈수록 증가 속도가 기하급수적으로 빨라지는 거예요. 버핏은 10살 때 이걸 깨달았대요.
$1000를 10%로 굴리면 50년 뒤 11만 7,400달러가 된다는 걸 보고 혼자 감탄했다고 말했죠. 문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10년, 20년을 기다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1에서 2년 투자하다가 수익이 안 나면 포기해버려요. 복리의 진짜 힘은 20년, 30년 후에 나타나는데 말이에요. 삽사인 네 번째, 부채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단 전략적으로. 빚은 나쁜 것이라고 배웠죠? 그런데 상위 1% 가구의 81%가 부채를 보유하고 있어요. 이게 어떻게 된 걸까요? 핵심은 어떤 부채냐예요. 상위 1% 가구의 평균 부채는 7억 1,600만 원이에요. 엄청난 금액이죠. 그런데 이 중 담보대출이 51%, 임대보증금이 44%예요. 신용대출 같은 소비성 부채는 겨우 4.8%에 불과해요. 이들은 빚을 써서 자산을 늘리는 거예요. 투자용 부동산을 사고 그 임대 수익으로 대출이자를 갚는 구조죠. 반면 일반인들의 부채는 어떨까요? 소비를 위한 신용카드 할부, 마이너스 통장, 학자금 대출. 돈을 버는 게 아니라 쓰기 위한 빚이에요. 부자들은 이렇게 생각해요. 이 빚이 나에게 돈을 벌어다 줄까? 답이 예면 빚을 지고 아니오면 지지 않아요. 단순하죠? 삽사인 다섯 번째, 시간을 가장 소중한 자원으로 여긴다. 상당수의 고소득층은 업무 시작 전 아침 시간을 자기 개발했어요. 독서, 뉴스 확인, 운동, 명상. 하루 중 가장 맑은 정신 상태인 시간을 자신에게 투자하는 거죠. 반대로 생각해보세요. 여러분은 아침 시간을 어떻게 쓰고 계세요? 알람 끄고 10분 더 자거나 스마트폰으로 SNS 보다가 정신없이 출근 준비하죠? 부자들의 86%는 주당 평균 신시간 이상 일해요. 그런데 흥미로운 건 이들의 85%가 나는 내 일을 사랑한다고 말했다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들 중에는 겨우 2%만 같은 대답을 했대요. 시간을 어떻게 쓰느냐가 삶의 질을 결정해요. 인터넷 서핑, TV 시청, 의미 없는 모임. 이런 활동들이 하루에 몇 시간을 잡아먹고 있나요? 삽사인 여섯 번째, 관계를 자산으로 본다. 관계는 재정적 성공의 핵심이다. 라는 말에 부자들의 88%가 동의했어요. 반면 가난한 사람들은 17%만 동의했죠. 부자들은 인맥을 유지해요. 친구들 생일에 축하 연락하고 정기적으로 안부를 묻고 도움이 될 만한 정보를 공유해요. 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뭐 부탁할 일 있을 때만 연락하죠.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누구와 어울리느냐예요. 주변 5명의 평균이 당신의 미래라는 말 들어봤죠? 부자들은 비슷한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들과 어울려요. 서로의 목표, 꿈, 지식, 정보를 공유하죠. 만약 당신 주변 사람들이 월급 타면 다 쓰고 투자는 위험하다고만 말하고 부자들을 비난한다면 당신도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아요. 삽사인 일곱 번째, 실패를 배움의 기회로 본다. 여러 연구에서 흥미로운 패턴이 관찰돼요. 소득 하위 계층일수록 타인 비난이나 비교에 더 많은 시간을 쓰는 경향이 있대요. 반면 고소득층은 그런 대화에 거의 시간을 쓰지 않고요. 왜 이런 차이가 날까요? 남을 비난하는 시간은 결국 내 성장에 쓸 수 있는 시간을 빼앗는 거예요. 부자들은 자신의 실패든 남의 실패든 거기서 교훈을 찾으려 해요. 버핏도 실패한 적 있어요. 12살에 처음 산 주식이 $38에서 $27로 떨어졌을 때 겁이 나서 $40가 되자마자 팔아버렸어요. $5 이익을 남겼죠. 그런데 그 주식은 나중에 $200까지 올랐어요. 이 경험으로 버핏은 장기 투자의 중요성을 깨달았대요. 실패가 두렵다고요. 부자들도 두려워요. 다만 그 두려움을 어떻게 다루느냐가 다를 뿐이에요. 삽사인 여덟 번째, 지식보다 실행을 중시한다. 부자들은 지적 능력보다 창의력이 성공에 더 중요하다고 믿어요. 가난한 사람들은 반대로 생각하고요. 심지어 많은 부자들이 학창시절 시학점 학생이었대요. 왜 그럴까요?
지식은 행동으로 옮겨야 의미가 있어요. 재테크 책 100권 읽어도 실제로 투자를 시작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죠. 반면 한 권만 읽고 바로 실행에 옮기는 사람은 경험을 통해 배워요. 한국의 금융교육 현실이 딱 이래요. OECD 평균 62.7점, 보다 높은 65.7점의 금융이해력을 가지고 있는데 실제 금융행위 점수는 상대적으로 낮아요. 아는 것과 하는 것은 다르다는 거죠. 오늘 영상을 보고 좋은 내용이네 하고 넘어가면 아무것도 바뀌지 않아요. 하나라도 오늘부터 실천해보세요. 삽사인 9번째, 단일 소득원에 의존하지 않는다. 상위 1% 가구의 소득 구성을 보면 흥미로워요. 근로소득이 44.7%고 재산소득이 38.5%예요. 거의 비슷한 비율이죠. 일반 가구는 어떨까요? 대부분 근로소득이 90% 이상이에요. 월급에 모든 걸 의존하고 있다는 거죠. 부자들은 추가 소득원을 만들어라를 실천해요. 주식 배당금, 임대 수익, 부업, 사이드 프로젝트, 다양한 곳에서 돈이 들어오도록 시스템을 만들어요. 처음에는 월 10만원, 20만원 수준의 부수입일 거예요. 그런데 이게 쌓이면 어떻게 될까요? 10년 후에는 월급보다 더 많은 소득이 월급의 수입에서 나올 수도 있어요. 삽사인 10번째, 장기적 관점으로 세상을 본다. 버핏은 2007년에 재미있는 내기를 했어요. S&P 500 인덱스 펀드와 헤지 펀드 중 어느 쪽이 10년간 더 높은 수익을 낼지 $32만 걸었죠. 결과 버핏의 인덱스 펀드가 연평균 7.1%, 헤지 펀드는 2.1%로 버핏이 이겼어요. 이야기의 교훈은 뭘까요? 복잡한 전략, 수수료 비싼 펀드, 단기 매매, 이런 것들이 장기적으로는 단순한 인덱스 투자를 이기기 어렵다는 거예요. 버핏은 아내에게도 유언을 남겼어요. 내가 죽으면 재산의 90%를 S&P 500 인덱스 펀드에 넣어라. 한국 사람들은 급해요. 오늘 산 주식이 내일 오르길 바라죠. 그런데 S&P 500 지수를 보면 대형주 펀드 매니저의 85%가 10년 기준으로 시장 수익률을 이기지 못했어요. 전문가도 장기적으로는 시장을 이기기 어렵다는 거예요. 성급하게 단타 치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좋은 자산을 사고 오래 들고 있으세요. 10년, 20년, 30년. 그게 가장 확실한 부의 비결이에요. 삽사인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솔직히 말할게요. 이 10가지 사고방식을 안다고 해서 내일 당장 부자가 되지는 않아요. 버핏도 재산의 99%를 50세 이후에 만들었잖아요. 하지만 시작은 할 수 있어요. 첫째, 오늘부터 월급의 20%를 먼저 저축하세요. 남은 돈으로 생활하는 거예요. 둘째, 복리 계산기를 돌려보세요. 매달 50만원씩연 7% 수익률로 20년 투자하면 얼마가 될까요? 약 2억 6천만 원이에요. 30년이면 6억 1천만 원이고요. 셋째, 지금 당장 소액이라도 투자를 시작하세요. ETF 일주라도 좋아요. 시작하는 게 중요해요. 넷째, 주변 사람들을 점검하세요. 돈에 대해 긍정적으로 대화할 수 있는 사람이 있나요? 부자들은 아무것도 숨기지 않았어요. 그들의 원칙은 책에도, 유튜브에도, 인터뷰에도 다 나와 있어요. 문제는 우리가 그걸 읽고도 실행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2026년부터 고등학교에서 금융과 경제생활 과목이 정규 교과로 도입돼요. 우리 자녀 세대는 학교에서 돈에 대해 배울 거예요. 하지만 우리 세대는요? 스스로 배워야 해요. 오늘 이 영상을 본 것도 하나의 시작이에요. 중요한 건 내일도, 모레도, 1년 후에도 계속 배우고 실천하는 거예요. 부자가 되는 건 마라톤이에요. 단거리 경주가 아니고요. 천천히, 하지만 꾸준히 가는 사람이 결국 이겨요. 여러분은 지금 어느 지점에 서 계세요?